이번 시간에는 2019년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피스텔이 사실은 가장 대중적이죠. 왜냐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가만 하더라도요,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죠. 서울 평균 상가 분양가가 평당 4천만원이 넘어가니까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1억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 좀 작은 거 같은 경우는 5천만원, 3천만원까지도 투자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라는 거는요, 꾸준하게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에요 오피스텔 입주량, 분양 이런 거 말고요, 다 만들어서 입주되는 것들 얘기를 한 거예요. 77,859실이 입주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입주 예정이죠. 물량이요 82,805실입니다. 결정되고 입주된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어마어마한 공급량이 풀린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는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갈까 말까인데, 공급이 이렇게 많으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해볼게요.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기준금리에 따른 수익률 변동. 자, 11월을 기준으로 잡읍시다. 왜? 2018년 11월 30일날 기준금리가 올랐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2018년 11월 달에 1.75%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때 전국 평균 오피스텔 수익률이요 5.08%였어요. 높죠. 금리에 비하면 높은 거죠.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기준금리가 1.5%였습니다. 이게 수익률은 5.24%였어요. 이것도 높죠. 은행 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어떤 느낌이 와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조금 떨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요거는 한 해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이때는 기준금리가 1.25%로 역대 가장 낮은 금리였습니다. 이때 평균 오피스텔 수익률은 5.47%였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보이시죠?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19년에요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봤자 2%까지일 거예요. 이거 이상 올라가면 가계부채라든가 자영업자 대출 이런 거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기거나 안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기준금리가 2% 이상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근데 요 흐름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예요? 기준금리가 2% 넘어가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 수익률이 5%대가 깨질 거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이 5%라는 벽은요 상당히 높아요. 5%가 깨져버리면 심리적인 장벽이 굉장히 무너집니다. 굳이 내가 4%대까지의 수익을 위해서 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급량도 역대 최대라고 하니까 불안정은 점점 더 커지겠죠.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11월 30일에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2018년 11월 30일에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올랐습니다. 재밌는 건,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오피스텔 분양 성적이에요. 분양 청약 얘기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 금융결제원이 체크를 다 합니다. 그냥 오피스텔 그 회사에서, 건설사에서 경쟁률 뻥튀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 철저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굉장히 참담합니다. 12월 달에 10군데에서 분양을 진행했는데 다 미달 났어요. 다 미달. 근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한 동 정도만 좀 미달이 났고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처참해. 그냥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좀 심각하다 할 만한 게 이제 지방이니까 그렇겠죠. 지방 중에 대전에서 관평, 포레안 여기 오피스텔 분양을 했는데요, 420을 분양하는데 청약자가 빵명이었어요. 이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 광주에 쌍천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스카이뷰 좀 폼 나는 오피스텔을 분양했습니다. 근데 336실 중에서요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청약을. 이건 진행이 어렵겠죠. 제일 규모 큰 거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있어요. 인천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다 광역시죠. 이건 다 지방광역시. 인천 같은 게 수도권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천에서 규모가 커요. 726실을 분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청약된 거는 146명. 이건 역시도 사실은 택도 없죠. 한 20%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된 거니까요.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청라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인천 쪽이죠. 청라에 1004실, 규모가 참 뭔가 되게 착해 보이고 그러네요. 근데 1004실을 분양을 했는데 청약한 거는 3명밖에 청약을 안 했다. 요게 가는 의미를 우리가 좀 짐작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1월 30일 날 기준금리 인상이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릴까 말까 이런 부분에다가 실질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규모를 억제를 해야 되고 부채에 대해서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하자마자 그 다음 달 청약 성적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물론 이제 서울 거는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어디 뭐 인천 거, 김포, 어디 광주, 대전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서울에서 진행한 것도 363실을 분양했는데 9명 신청하고 막 그랬습니다. 중구예요, 중구. 중구면 나쁘지 않죠? 근데 이런 식으로 청약이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좀 전에 이제 뭐 그 금리 이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성적이 안 좋은 게 왜 그런가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수익률을 보고 사요, 사람들이. 우리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따지는 게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뭐 땅을 사건 아니면은 내가 뭐 아파트를 사건 이런 경우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차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차익을 얼마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내가 어차피 월 수익을 벌어들이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줄어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 팔린다는 얘기가 안 팔려요. 그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 때 수익률을 따졌던 것처럼 내가 팔 때 그 살 사람도 수익률을 따져요. 수익률을 맞추려면 뭘 해야 돼? 매매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대출도 점점 줄어들다고 하면, 대출을 많이 안 해주면 그만큼 매매가 더 낮아지던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유지가 되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매매가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야 수익률을 이제 기본적으로 맞춰줄 수 있고, 그래야 팔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이 수익률을 낮은 걸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수익을 만약에 본 게 있다 하더라도요, 차익이 마이너스가 실행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을 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게 계산해 볼게요. 내가 1억짜리 오피스텔을 들어갑니다.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보증금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하겠습니다. 월세를 50만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을 받았으면 600만원이겠죠. 5년 받아 치자고요. 3천만원이라는 수익이 생기겠네요. 이 정도 굉장히 크죠. 상당히 크죠. 근데 이게 뭐 세금 내고 뭐 하면은 당연히 이거만큼 안 나오겠습니다만, 단순 계산을 위한 거니까요. 근데 이 1억이나 오피스텔이 어떠한 이유로 5년 뒤에 시세가 7천까지 떨어져요. 그런 이유는 많겠죠. 인근에 새로 만든 오피스텔이 많아졌다든가, 아니면 내가 만든 오피스텔이 감가상각이 빨리 돼서 너무 낡아서 옛날 거라서 임대가 안 되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 만약에 공실이 있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손해가 생기게 됐고요. 복비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거저거 하면은 실제적으로 오피스텔 가지고 돈 벌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 요소가 뭐가 있냐? 진보 정권에서는 주거든 상업이든 뭐 이런 것들은 다 안정화시키는 걸 좋아하죠. 막 성장시키고 이런 것보다 안정화시키는 걸 좋아해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했겠죠. 앞으로 32만 가구의 공적 플러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건 별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당연히
중앙정부와 그리고 경기도에서 따로 진행하겠죠. 또 다 진보인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이라든가 소형 아파트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딴 데 빼놓고 뭐 서울시만 보시자고요. 서울시가 3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면요, 아까 역대 최대치의 오피스텔 공급량이 8만 가구라고 그랬죠. 이 역대 최대치를 4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도 이 공적 임대주택이랑 거의 비슷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세가 10만원, 20만원 요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난다고 하면요, 개인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나마 경쟁력이 생기고 인근의 임대료가 막 이렇게 싸져버리면요, 전체적인 임대료가 싸질 수밖에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피스텔은요, 일단 시장 원리 자체로만 봤을 때 공급에 대한 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사상 최대래요. 지금도 사실 넘쳐나고 있는데, 공실률이 넘치는데 사상 최대로 공급이 된답니다. 입주만 그래, 입주. 그리고 수요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마냥 뭐 무조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생겨나가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하향세를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치명타가 될 거예요. 그럼 요거 외죠? 그 외의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더 떨어질 일은 없고요. 2%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의 평균 수익률이 5%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1.75% 올라가자마자 청약 성적이 완전히 작살났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했던 대출 규제, 이게 더해지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은 2019년에 오피스텔 시장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상품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죠. 업무지구와 그리고 주거지구가 합쳐졌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사람들이 출퇴근 가깝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뭐가 좋냐면, 수익률과 그리고 공실률은 비례한다. 내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월세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투자금을 낮춰서 외곽으로 빠진다든가 그러면 공실률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적정선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역세권이 되겠죠. 그리고 산업단지들, 산업단지 인근에 역세권이면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데는 아마 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한정해서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했던 공적 임대주택이 이런 데로 막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고요. 여기는 기준금리가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막말로 월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자, 이상으로 2019년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뭐 이게 답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 잘 참고해 두셨다가 투자할 때 염두에 두셔야겠죠. 내가 오피스텔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투자를 하실 때는 그냥 누가 봐도 여기는 내가 돈 좀 더 주더라도 좀 살고 싶다, 그럴 만한 곳들, 그리고 오피스텔이지만 좀 명확한 컨셉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사실은 망할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냥 어디 분양 광고만 보고 어디 남들이 많이 하니까 내가 종부세 내기 아까워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